안녕하십니까, 김병무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한국일보 리빙 앤 조이의 역술인의 시간이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배웠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응원에 대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삶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과 관련하여 대체로 오프라인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기반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이번에는 글이 아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영상으로서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병무TV에서는 역술인의 시간과 빨간 약, 파란 약이라는 두 개의 코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술인의 시간에서는 역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및 역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사, 이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예정이고, 빨간 약, 파란 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코너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앞으로 몇 편에 걸쳐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5가지 구성 요소, 즉 오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구성체 및 변화의 근본을 크게 그리고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5가지에 비유해서 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 양이란 말 그대로 어둠과 밝음이고, 마이너스 및 플러스를 말하는 것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5가지, 즉 오행이라고 불리는 5가지는 불화, 물수, 나무목, 쇠근, 흙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구성에는 음양오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인데, 인간 역시 대자연의 피조물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음양오행의 대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나무의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과 흡수한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풀과 같고, 어떤 사람은 쇠와 같으며, 어떤 사람은 흙과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 중에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거나 눈치 없는 사람을 가리켜 목석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목석은 나무목과 돌석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부드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함축한 말인데,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한 사주학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도 바로 이같이 비유해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목살, 그 사람 목살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사를 이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양오행 그 첫 시간으로서 목입니다. 목은 나무 목자지요. 말 그대로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꼿꼿하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솟구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고 세상에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며 가구나 재지, 종이 등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화를 보면 절벽이나 높은 산에 홀로 고고히 솟아있는 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동양에서는 여러 나무가 함께 있는 모양보다는 높은 산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다 멋있게 보는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 아울러 고가의 분재를 봐도 여러 그루가 아닌 오직 한 그루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이를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로 밑에서 위로 불쑥 솟아있는 모양이니 절개, 꼿꼿함, 도도함, 명예, 그리고 여럿이 아닌 나 혼자가 좋아 보이니 독자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혼자 홀로 있는 모양이니까 이를 고독을 내포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구나 재지, 종이 등이 재료이기도 하니까 이를 직업적으로 대입해보면 가구업, 재지업, 출판, 인쇄, 공무원, 학자, 행정, 선생, 문구, 사무, 관리업 등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수적으로 목을 근간으로 한 이불, 포목점, 의료, 기획자, 문학가 등등도 목과 관련된 직업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나무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종류는 아주 작고 말랐으며, 어떤 종류는 침엽서와 같이 잎사귀가 바늘과 같이 뾰족하게 생기기도 하는 등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도 제각각 다 다른데, 어떤 나무는 산꼭대기 암벽 사이에 뿌리를 틀고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아주 척박한 사막과 같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전부 다르다 보니 당연히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해도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간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목은 주변에 맑은 물과 따뜻한 햇빛이 풍부하고 바위나 산도 나무를 적당히 잘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재난에 유리하다면 그걸로 인해 아주 크고 푸르게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추운 지역이나 아니면 물이 없는 무더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큰 몸집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고 갸냘픈 외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학은 이러한 다양한 자연의 상황을 빗대어서 인간의 운명에 이를 적용한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의 날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은 목의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며,
그 사람의 운 역시도 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환경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편이라 비록 목일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를테면 어떤 목이 햇빛도 들지 않는 바위 틈에 홀로 끼어가지고 바짝 말라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면 그 목은 운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 입장에서는 비록 햇빛은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가지들이 크게 뻗어나갈 수도 없겠지만 그나마 뿌리 아래쪽에서 꾸준히 맑은 물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 바위가 많다 보니까 경쟁되는 다른 큰 나무들이 없어서 소소하게나마 영양분을 부족하지 않게끔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이죠. 이렇듯 대자연 속의 운행 방식을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그 속의 환경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사람의 운명을 감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자연계의 오묘한 상황을 단지 오행인 화, 수, 목, 금, 토만으로만 구분해서 바라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대자연의 속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로 나온 것이 있는데, 천간 그리고 지지의 개념입니다. 천간 그리고 지지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그냥 간단히 잠시 말씀드리자면 대자연 속의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고 하며, 이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의 기운을 지지라고 해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행,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하늘의 기운에 해당되는 천간으로 갑과 을, 그리고 땅의 기운에 해당되는 지지로 인, 묘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목이 있지만 이를 태어난 날에 갑, 을, 인, 묘 이렇게 단지 4가지로만 적용하기에는 또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외에 감안해서 보는 것이 그것의 주변 환경, 즉 태어난 연도와 태어난 월 그리고 대운이라고 하는 커다란 운의 흐름까지 감안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과 같이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이나 또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계절과도 같고 환경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이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고 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운을 확인함에 있어서 태어난 시간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년월일을 음양력으로 풀어보면 이를 이용해서 3개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연, 월, 일 이렇게 해서 3주를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까지 넣으면 4주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주 또는 사주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년월일 시간을 넣고
여기에 이 4개의 기둥을 세운 이것을 풀이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세워 보다 자세히 그 사람의 성향이나 주변 환경, 운의 흐름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태어난 시간 이하의 단위인 분초까지를 넣어보면 이걸 이용해서 5주 또 6조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시간까지만 구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이하의 단위인 분초와 관련된 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3주 혹은 4주는 자신이 태어난 연, 월, 일을 음양력으로 풀었을 때 쉽게 알 수 있는데, 국가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렇게 아래에 음력간지가 나타납니다. 이 음력간지는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에 만세력이라고 치면 여러 사이트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를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혹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세력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에 민간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 즉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나면 내가 목일인 각, 을, 인, 묘에 해당되는 날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일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목의 성향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아울러 비록 겉으로는 목의 형상을 띠고 운도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그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경우도 많고, 반대로 겉으로는 목의 형상이라 보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따르다라고 그렇게 봐지기도 하고, 또 운도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안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되었건 목의 근본적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게 되는데, 이를테면 갑은 첫 번째요, 또 체면칠의 형식적인 부분, 보수적이다, 권위적이다, 우두머리, 노력과 고집,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을은 새을자입니다. 그래서 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구름, 바람, 춤, 노래, 공상, 창의력, 나뭇가지, 잡초, 풀 등이 주요한 키워드가 해당되고, 이는 외모가 내문없죠. 눈이 부리부리, 호랑이같이 한성질한다, 산신령이다, 권위, 체면, 명예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묘는 토끼 묘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토끼상이거나 앞니빨이 토끼 이빨인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유순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실은 조심조심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토끼처럼 이동, 변동, 그리고 부지런함 등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개요 정도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 2편에서 다시 한 번 더 목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